좀 현실적으로 선생님들이 교권 침해가 일어났을 때 스스로를 좀 보호하실 수 있는 이런 딥페이크나 성범죄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냥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장난 아니면 한 번의 실수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에는 체벌이 아닌 맞는 수준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의원 이효원입니다. 나이는 88년생이고요. 현재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으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데이트 폭력을 경험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이런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커다란 그 와닿는 경험이 한 번이 있었거든요. 이런 정치를 통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면 그것이 또 사람들의 삶에 얼마만큼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그때 한번 느꼈던 적이 있고요. 또 8년 전에 지금과 사실 좀 비슷했던 또 대통령 탄핵 사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고 2020년도에 청년 정치인들을 뽑는 그런 콘테스트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제가 지원을 하면서 좀 교육청이 보다 공정한 또 학교 현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감독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었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교육 환경 시설 개선 관련해서 좀 필요한 부분들 특히 뭐 도서관 이런 교육 환경이라던가 이런 것들 이제 개선하는데 가장 제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좀 미래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어떻게 보면 학창 시절이잖아요. 5년 뒤, 10년 뒤에 어떤 공동체원들이 이 학교 현장에서 길러져서 사회로 나가게 되는지 이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이 아닌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좀 잘 살펴봐야겠다.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디지털 기기의 활용이라던가 보급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예전에는 정말 선생님 컴퓨터 그게 전부였는데 지금은 이제 학교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교실 중간중간에 이렇게 TV가 설치되어 있어서 교실 어디에 앉든 동일하게 이렇게 그 선생님의 교육하는 모습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있거나 아니면 요즘 또 디지털 기기가 이제 보급이 되다 보니까 일단 시설적인 면에서는 참 많은 변화가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서희초 사건 이후에 좀 주의하는 부분들은 높아졌기는 하나 또 그런 선생님들의 이런 신고 숫자는 오히려 더 늘어났다라고 해요. 교권 침해가 일어났을 때 학생 분리 지도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학생들 또 학부모들과의 이런 관계가 틀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딥페이크나 성범죄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냥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장난 아니면 한 번의 실수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에는 그 피해자가 입는 그 마음의 상처라던가 아니면 이후에 있을 수 있는 2차 피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이는 것 이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저는 항상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 좀 현실적으로 선생님들이 교권 침해가 일어났을 때 스스로를 좀 보호하실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제대로 좀 학교 현장에다가 투입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하나 했었고요. 최근 들어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선생님이 이제 고소고발을 당했을 때 이제 교육감이 그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무조건 이제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의 교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교육감이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잘 하고 있는 정책이다라고 봅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처음 제정이 됐을 때는 사실 학생들의 인권 침해가 조금 많이 심각한 때였어요. 저 역시도 정말 체벌이라는 그 미명 하에 체벌이 아닌 정말 말 그대로 맞는 수준의 그런 체벌도 저도 이제 경험을 했었고 당연히 제 후배들 또 제 미래 세대가 그런 체벌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저 역시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데 요즘 이제 학교의 역할이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학교가 예전에는 단순히 교육기관으로만 이게 존재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돌봄의 기능까지도 어떻게 보면 가져갈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 변화상 이게 바뀌고 있어서 이게 뭔가 학교 현장에서 이런 가르침이라는 것이 있을 때 정말 나는 이제 선생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너를 가르치지 않겠어. 이거는 뭔가 내 권리, 너의 권리 이거를 따지기 시작을 하면 학교 현장의 이 돌봄의 기능을 저는 절대 수행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선생님의 권리, 학부모의 권리, 학생의 권리 이것들만 서로의 권리만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한 공동체로서 나아가기에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공교육 정상화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해서는 안 된다 딱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규정을 어겼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 현재 법에는 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초등 의대반, 심지어 이제 유치원 아이들까지도 이 의대반에 가기 위한 이런 학원을 위한 또 테스트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버젓이 광고가 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 스텝을 밟을 수가 없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도 좀 누가 봐도 불법임을 뻔히 보고 있지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조금 안타까운. 사실 교육청 외에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라는 곳이 존재하는지도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을 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을 좀 많이 찾아주시고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면 서울시 교육이 조금 더 좋은 교육으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게 저희들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정말 저는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를 교육위원회에 오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미래 일꾼들을 교육시키는 데에 정말 노고가 많으시다라는 것들 이 자리에서 느끼면서 앞으로도 서울의 미래 또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을 위해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